그런데 그 사람이 내 아이폰의 비번까지 알고 있네. 그러니까 내 아이폰의 비번을 알고 있다고 해도 내 인증 정보가 없으면 어떠한 것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드디어 iOS 17.4 베타 버전이 아닌 정식 버전이 나왔어요. 지난번에 베타 버전에 들어간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정식 버전의 새로운 기능들을 알려드릴 거고요. 베타 버전에서 어떻게 또 바뀌었는지 이러한 부분까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iOS 17.4에서 이걸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바로 사이드 로딩이에요. 이 사이드 로딩이라는 건 간단하게 말하면 외부 앱스토어를 허용해 준다, 이런 의미인데, 여러분들 갤럭시를 보면은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 말고 다른 앱스토어들이 있죠. 뭐 원스토어나 갤럭시 스토어, 이게 바로 서드파티 앱스토어인데 이제 아이폰에서도 이렇게 서드파티 앱스토어를 활용해서 앱을 설치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번에 이 업데이트는 보안에 예민한 애플에서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애플의 자발적인 행동이었다기보다는 EU의 디지털 시장법으로 인해서 이번에 허용이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선적으로는 EU에 한해서만 허용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나 다른 국가들에서는 아직까지 지원은 안 되고 있어요. 뭐 언제 적용이 될지 이건 아직 미지수이긴 한데,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풀렸으니까 차츰 지역을 넓혀가면서 적용이 되다 보면은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리고 이 사이드 로딩뿐만 아니라 외부 링크를 통한 결제도 가능해졌어요. 사실 이게 좀 중요한 게, 여러분들 아이폰에서 이제 결제를 하다 보면은 이게 인앱 결제이기 때문에 컴퓨터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을 내고 결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 구독료 같은 게 바로 이런 경우인데, 사실 유튜브 프리미엄만 봐도 PC로 결제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하긴 합니다. 바로 이런 차이가 애플의 수수료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유럽연합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거긴 한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변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NFC도 개방이 되었는데 이게 원래 베타 1에서는 메뉴가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베타 3 때부터인가 이게 항목이 사라졌고요. 항목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NFC 개방은 된 상태입니다. 물론 이것도 EU 지역에 한해서만 적용이 된 거고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NFC 결제가 막혀있다 보니까 애플페이로만 결제가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다른 NFC 방식의 페이도 사용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에 적용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바라는 애플페이 교통카드, 이런 카드가 빠르게 지원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티머니 카드도 NFC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게 애플의 NFC가 막혀있다 보니까 여러가지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NFC가 이제 개방이 되면은 이런 문제들이 한 번에 해결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번에 EU에서 개방이 된 만큼 가까운 미래에는 우리나라에서의 적용도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자, 지금부터는 유럽연합에 속하는 국가에만 적용되는 게 아닌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몇 가지 좀 알려드릴 건데요. 우선 새로운 이모지가 생겼어요. 불사조, 갈색버섯, 라임, 끊어진 사슬, 그리고 뭐 절레절레하는 모습과 끄덕끄덕하는 모습, 뭐 이런 게 있고요. 이것 말고도 18개의 봄 이모티콘, 바디 이모티콘, 뭐 이런 게 추가가 되었다고 하는데 뭐 정확하진 않지만 이 중에 새로운 이모티콘이 아마 들어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계 위젯도 새롭게 하나가 생겼는데요. 바로 도시 디지털 시계 위젯이 새롭게 나왔어요. 이걸 추가해보면 모양은 기존 위젯과 좀 비슷한데 눌러보면 좀 차이가 있어요. 기존 위젯은 편집 옵션이 나오지 않은데 이 새로운 위젯은 위젯 편집 옵션이 나오게 됩니다. 들어가 보면 도시를 검색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원하는 도시를 설정하면 돼요. 이게 시간대마다 좀 다른 게, 배경이 화이트로 되어 있으면 해가 떠 있는 시간대이고요, 블랙이면 저녁 시간대를 나타내 주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 도시의 시간이 한 번에 좀 보는 게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이걸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팟캐스트 앱에서 대본을 제공하게 되었는데요. 애플 뮤직에서 나오는 가사처럼 뭔가 좀 비슷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팟캐스트를 플레이한 다음에 대화 아이콘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스크립트가 나오는데, 진행자의 멘트에 따라서 단어의 강조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재생 속도를 바꾸면 같이 이렇게 빠르게 바뀌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스크립트를 특정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곧바로 그 부분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검색에서 특정 단어를 입력하면 빠르게 찾아주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지난번 들었던 팟캐스트 내용 중에 다시 듣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딘지 기억이 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다시 그 부분을 찾으려면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고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냥 기억이 나는 단어만 하나 검색하면은 바로 그 부분을 찾아주니까 생각보다 진짜 편한 기능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점 3개를 눌러보면 전사문 보기 항목이 있는데 클릭해보면은 팟캐스트 전체 대본을 볼 수도 있어요. 다만 아쉬운 건 아직까지 한국어 팟캐스트는 지원이 안 되고요. 현재는 영어와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만 스크립트가 제공이 됩니다. 해외 팟캐스트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팟캐스트로 언어 공부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유용한 기능이니까 이번에 꼭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그리고 팟캐스트 앱에 보면은 이 아래 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래 이게 지금 듣기 탭이었는데 이번에 홈 탭으로 바뀐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아이폰에는 음악 인식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사잠이라는 앱을 통해서 되는 건데 저는 이거를 제어 센터에 추가를 해놓고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이제 빠르게 찾아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 원래는 이게 업데이트가 그동안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업데이트가 되었어요. 자, 이렇게 음악을 찾은 상태에서 점 3개를 누르면 메뉴가 나오는데 이게 좀 변경이 되었어요. 이제는 애플 뮤직에 추가라는 항목이 새롭게 생겼는데 이걸 누르면 내가 원하는 재생 목록에 바로 추가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건 진작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왜 이제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애플 뮤직으로 들어가 보면은 여기도 약간의 변화가 생겼는데 방금 팟캐스트 앱처럼 여기도 지금 듣기 탭이 홈 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알고 계시면 좋겠죠. 기존 아이폰에서 전화를 걸어보면 화면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냥 회색으로 된 화면이죠. 그런데 이번 17.4에서는 배경 화면에 따라서 이 화면도 달라지게 되는데 이렇게 같은 배경 화면을 설정해 놓고 전화를 한번 해보면 하나는 그냥 회색 화면이고요. 그 옆에 있는 건 뭔가 좀 배경 화면과 비슷한 화면이 나오죠. 원래 여기에 대해서 저는 별 생각은 없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이번 17.4 쪽이 낫긴 하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존 아이폰에서도 엑스박스 게임은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앱으로 다운받는 게 아니라 사파리 같은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게임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이밍이나 엔비디아 지포스 나우 같은 클라우드 게임 앱을 아직은 나오진 않았지만 추후 업데이트를 통해서 아이폰에서 직접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거는 전 세계 모든 앱스토어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기존보다 훨씬 더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긴 거죠. 평소에 콘솔 게임 좋아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좀 좋은 업데이트가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배터리 설정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근데 이거는 살짝 아쉬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작년에 나온 아이폰 15 시리즈에만 적용이 되는 기능이거든요. 아이폰 15로 배터리 설정에 들어가 보면은 배터리 성능 상태와 충전 최적화 이게 보이죠? 원래 이게 하나로 묶여져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둘로 나눠진 거고요. 배터리 성능 상태로 들어가 보면은 배터리 성능 최대치가 나오고 그 아래 새로운 정보들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사이클 수와 제조일, 처음 사용 같은 정보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아이폰 15의 정보라는 설정에서 따로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게 배터리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는 배터리로 들어가면은 이런 정보들이 나온다. 요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iOS 17.3 업데이트에서 도난당한 기기 보호라는 새로운 기능이 들어갔는데요. 그 기능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내 아이폰을 훔쳐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아이폰의 비번까지 알고 있네. 정말 재수가 없으면 내 계정의 비번까지도 그 사람이 변경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이런 걸 좀 미연에 방지해주는 기능입니다. 페이스 아이디 설정에 들어가 보면은 아래에 도난당한 기기 보호라는 기능이 있죠. 여기로 들어가 보면은 보안 지연 요구 섹션이 새롭게 생겼어요. 익숙한 장소가 아닐 때와 항상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원래는 이런 옵션 자체가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익숙한 장소라는 건 집이나 직장 같은 내가 자주 다니는 곳을 말하는 거고요. 이런 장소를 벗어난 곳에서 보안 지연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항상이라는 거는 모든 위치에서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 이 보안 지연이 무조건 걸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생체 인증인데요. 어떤 사람이 내 아이폰을 훔쳐갔든 뭘 하든 1시간 뒤에 내 생체 인증 정보가 있어야지 비번이나 여러 가지 정보를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폰의 비번을 알고 있다고 해도 내 인증 정보가 없으면 어떠한 것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충분히 아시겠지만 개인정보 정말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아직도 이 기능이 설정이 안 되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설정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설정에서 시리 및 검색으로 들어가 보면은 시리로 메시지 주고받기 이런 항목이 있는데 이게 원래는 자동으로 메시지 전송이었어요. 그런데 17.4부터 이렇게 바뀐 거고요. 들어가 보면은 메시지 읽기라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는데 언어 추가를 눌러 보면은 총 28가지 언어를 선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건 여기에 나와 있는 언어로 수신된 메시지를 시리가 그 언어로 읽도록 하는 옵션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본어를 추가하면은 일본어로 온 메시지는 시리가 일본어로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걸 추가한다고 해서 시리의 기본 언어가 바뀌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시리의 언어는 그대로고 메시지만 읽어주는 기능이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가지 언어로 아이메시지를 주고받으시는 분들은 이런 기능 설정해 놓으면 상당히 유용하겠죠. 이외에도 여러가지 버그 수정이나 보안 강화 업데이트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오늘 알려드린 건 여러가지 기능 중에서도 좀 핵심이 될 만한 기능들, 그 기능들 위주로 알려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번 업데이트는 베타가 아닌 정식 버전이니까 꼭 한번 업데이트해서 사용해 보시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 질문 남겨주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엄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